안녕하세요. 김동선입니다. 12월 2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급등 마감했죠. 어제는 강보합세 상승을 보였고 오늘은 급등했습니다. 요 근래 약 5거래일 정도 연속 음봉을 주다가요. 이틀 연속 양봉이 좀 출현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미국 시장에는 상승 재료가 거의 없죠. 상승 재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가 좀 있었죠. 근데 사실 상승 재료가 없었다기보단 지난번에 인플레이션 둔화,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도 둔화된 거, 그렇죠?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어요. 근데 시장이 이제 그거를 외면한 거죠. 시장이 그걸 외면하고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침체 쪽으로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기업의 실적이 침체가 나오면 기업 실적이 안 좋아야 되는데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온 거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시 좋게 나오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상황이 됐다. 뭐 이런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108.3이 나왔어요.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국은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소비를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지난번 양적 완화 때 시장이 풀어놓은 돈으로 개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좀 있어요. 뭐 근거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가 상당히 있는데요. 108.3에는 전망치가 100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여전히 강세인 상황. 그게 시장을 살려냈고 이 소비는 4월 이후로 여전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하고 고용이 꺾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 근데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어떤 지표가 나온 거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침체는 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지표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침체가 오면 기업 실적이 좀 나빠야 되는데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 장마감 후에 발표가 됐는데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로 17%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나이키도 어떻게 보면 소비죠. 소비인데 이제 그 기업이 좀 그랬던 거다. 페덱스 실적도 좋았죠. 경계 바로미터라고 할 정도로 이 페덱스 기업 실적은 시장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이 페덱스가 주당 순이익이 3불 14센트 정도로 나왔어요. 예상치 2불 80센트가 높게 나왔죠. 그러면서 같은 소매업체들 다 같이 오르고 나이키나 페덱스로 인해서 소매업체들이 다 같이 오르고 이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FRA라는 리서치 샘 스토발이라는 사람이요 최고 투자 전략가인데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CBS와 인터뷰에서 다소 과도한 과매도 상태였던 시장이 상승 랠리의 구실을 뭐 찾고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장세가 오래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9.1일 때도 그래서 금리가 4.5%가 올랐는데 주가가 사실은 다우는 제자리에 걸음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2008년도에 리만브러스 사태가 터질 때 그 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죠. 그때 금리가요 3.25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3.25 그때 지수는 12,800이었고요. 리만브러스 사태 터졌을 때는 금리는 제로 금리였고요. 6,480포인트가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다우가요. 근데 6,400부터 제로 금리부터 양적 완화해갖고 14년 만에 36,000을 갔죠. 6배 갔죠. 거의 6배 조금 안 되겠죠. 6배. 66에 36이니까 거의 뭐 6배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6배가 올랐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도 않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만 됐죠. 7.1로. 그런데 금리는 4.5%. 그러면 지금은 산술적으로 이 상황이 맞지않죠. 물론 시장이 산술적으로 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금리가 4.5%면은 주가가 이렇게 높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시장에서는
상승 재료도 기다리고 있겠지만 하락 재료도 기다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 좀 더 계속 면밀히 지켜봐야 되고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나스닥과 다우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는 지금 여기서 5거래일 음봉이 나왔다가 양봉이 나와서 5일선 위로 올라왔죠. 근데 기술적으로는 아직 하락이 유효한 상태고요. 후행 스팬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사실 매우 드물거든요. 거의 뭐 100번에 한 번 있을까 말 정도로 참 어려운 후행 스팬의 모습인데 사실 급락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양봉이 나와서 왜 이 시장이 이렇게 버틸까에 대해 의문점을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후행 스팬이 올라가는 거 오히려 다우보다는 후행 스팬 돌아가는 모양새는 더 좋죠. 다우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전저점까지 다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 가지 않는 그런 형국의 모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급등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정 구간에서의 어떤 뭐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마침 나스닥도 요 구간 안에서의 모습, 다우도 이 고점에서 요 구간에서의 싸움, 지금 벌써 2달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지 뭐 새로운 상승 뭐 이거하고는 또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달러 환율이 1280원대 이틀 연속 하락했죠. 하락의 이유는 뭐 아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그 일본 BOJ에서 장기 국채 변동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넓혀놓은 거 그것이 환율을 내려오게 한 이유가 됐죠. 그래서 지금 1280 여기에서 어제 종가는 본장에서 1285원에 끝났고요. 여기에서는 1281원인가 2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5원 더 내렸죠. 근데 어저께 장중 저점이 1283원이었어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주가는 또 다른 길을 가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주가는 올라가는 게 기본적 상식이죠. 네, 기본적 상식입니다. 근데 이때 환율이 엄청 많이 오르는데 주가는요 찔끔찔끔밖에 빠지지 않았던 과거 전례가 있습니다. 네,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례가 뭐 1년, 2년 전도 아니고 한 1, 2개월 전에 3개월 정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기술적으로는 일목균형포상으로는 100%라는 건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확률적인 부분에서 대바닥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대바닥이니 여기를 바닥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일지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1360원까지 갈 거라고 몇 년 전에 제안하고 1360원 돌파되기 전에 목표치 1480원까지 열어드렸었는데 1444원 찍구려고 했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1480원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못 갔다는 것은 다시 메워야 한다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1480원을 향해서 다시 가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 내려왔지만 믿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예탁금이 45조 원으로 최저라고 합니다. 투자 예탁금이 45조 원이라고 하네요. 투자 예탁금이 사실은 1월만 해도 75조였죠. 네, 그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연말이잖아요, 지금. 연말 다 됐으니까 45조 원 정도 유지해서 내년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배당락 전에 그러니까 배당락이 되는까지 물량을 소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락 전까지니까 배당락이 28일인가 아마 그렇죠? 28일, 29일 전까지 물량을 털어야 돼요. 그 물량이 하루에 1조 단위씩 나올 확률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지금 며칠입니까? 우리 22일이니까 이번 주, 다음 주에 31일 날은 또 장이 없죠. 30 맞나요? 31일 날은 토요일이고요. 30일 날 장이 없죠. 30일 날 장이 없어요. 그러면 29일, 28일, 그러니까 28일까지 빠져야 되는 거니까 물량을 빼야 되는 거니까 물량이 아마 오늘, 내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상당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게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탁금이 엄청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감안한다고 한다면 예탁금 45조가 최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예탁금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의 투심은 상당히 꺾일 수 있다. 지금 60일선에서의 코스피가 버티기 작전을 하고 있죠. 미국의 상승에서 뭐 상승 출발하죠. 오늘도 이 물량 때문에 정가 후약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윗끌림 만기인데요. 윗끌림 만기는 외부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